매월 첫 금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송교성의 문대 송교성 플랜 B 대표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문화예술 현장의 이슈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어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도 매우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부산 문화예술계에서 매우 큰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네. 또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 축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걸 보시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뭐가 좀 일어났나 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5월부터 매우 빠르게 한 2달 사이에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일인지 좀 따라가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사실 중심으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아니 뭐 갑자기 뭐 집행위원장이 사퇴를 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복잡하더라고요. 여기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일단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이 문제가 좀 복잡해서 뭐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뭐 논평을 하기보다는 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5월 9일에 이제 임시총회를 열어서 조종국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을 부산국제영화제 공동 집행위원장 뭐 이때 명칭은 이제 운영위원장이 되는데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영화제를 좀 총괄하셨던 집행위원장이셨던 허문영 위원장이 5월 11일 날 그 사의를 이제 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뭐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뭐 명확하게 표시한 건 아니지만 지역 언론과 영화계 일각에서는 이제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의를 표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그 공동위원장 제도를 철회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제의 내용이 본격화됩니다. 네. 그 영화제를 불과 5개월 정도 앞두고 그동안 뭐 영화제를 이끌어온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예, 이제 문제를 제기한 측의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이제 우선 그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장 제도가 갑작스럽게 나왔고 다음으로 그러한 위원장 자리에 이제 지역 영화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인사를 위촉했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의견이었고 또 이 과정이 좀 석연치 않고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제의 이용관 이사장의 측근 인사다. 또 영화제 사유화 뭐 이러면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집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6월 초에 이제 영화제가 이사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조종국 신임 운영위원장은 이제 사퇴를 해라. 또 이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용관 이사장까지도 퇴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진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6월 26일에 영화제가 이제 임시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사와 집행위원 투표로 조종국 신임 운영위원장의 해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촉이 됐기 때문에 갈등의 시발점이 된 문제는 일단락이 됐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사회와 임시총회에 앞서서 이제 영화제의 이용관 이사장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영화제 운영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현재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 한편으로 이제 이번 문제의 발생과 처리 과정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이제 혁신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와 우려가 있어서 아직 갈등의 불씨는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뭐 반대 입장의 의견들은 어떠했는지요? 예, 이제 우선 문제의 시작이 된 조종국 위원장의 선임이 사실은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임된 것이고 또 업무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그를 왜 해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제 영화계 일각에서도 이 과정이 어떤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도 뭐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외부의 어떤 여론에 따라서 영화제가 많이 휘둘린 것이 아니냐 이런 점 등을 이제 문제로 제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조직들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문제 제기나 잡음들은 늘 좀 나오곤 하지만 대체로 이제 뭐 법적 하자나 뭐 결격 사유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해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관례들인데 이번 문제의 해결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또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인사 문제를 둘러싼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좀 부산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시의 대형 축제 행사들, 뭐 예를 들면 뭐 바다 축제나 네, 뭐 네. 불꽃 축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산 문화관광 축제 조직위원회가 이제 시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직위원장이 현 부산시장이시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영화제와 함께 부산의 대형 국제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비엔날레인데 이 경우에도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있고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집행위원장을 선임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감독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때에도 이제 조직위원장은 부산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뭐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4년에 이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둘러싸고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외압 사태다 뭐 이렇게 겪으면서 2016년 당시 이제 서병수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제 자체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영화제 내부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부산시의 예산이 좀 적지 않게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 해결 논의 과정에도 이제 부산시의 담당 관계자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뭐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이빙벨 사태 때 정말 큰 내홍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시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뭐 굉장히 폭풍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영화계의 문제도 좀 얽혀 있는 것 같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예, 그 사실 이제 영화계에 깊숙한 또 오랜 문제들이 같이 막 엮여서 불거져 나온 것이라 저도 뭐 쉽게 뭐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고 다만 이제 이번 문제가 좀 촉발되고 또 해결을 맡고 있는 영화제 조직 내에 이제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의 어떤 의결 기구들이 뭐 그동안 제대로 작동해 왔는지 뭐 이번 네네. 기회를 바탕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사실 또 상당 부분 이제 공적인 자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익적 목적에 맞게 뭐 인사나 운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과정이 적합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과정들이 영화계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공개적으로 좀 투명성 있게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뭐 영화제 조직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지. 그렇죠. 근데 이번을 통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뚝 짚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7월달을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소식들 전해주시지요. 예, 우선 제 18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뭐 줄여서 이제 비키라고 하는데 네. 영화제 네, 네.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키는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 주인이 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뭐 영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네.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간의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올해 비키는 달라도 좋아를 좀 슬로건으로 전쟁은 싫어 평화가 좋아란 주제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54개국의 163편의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합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식을 이제 하고요. 뭐 영화진흥위원회나 영상산업센터 또 원도심이 이제 중구 일대 곳곳에서 영화제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금정문화재단의 시민 참여자 모집 소식이네요. 예, 금정문화재단에서 9월에 개최하는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제의 참가자 공모를 좀 받고 있고 네네. 또 축제 개막을 시민과 함께 열기 위해서 댄싱 제너레이션에 참여하실 시민을 모집한다는 소식인데 7월 21일 금요일까지 좀 춤을 추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나 100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네. 세대별로 각 세대를 대표했던 음악을 바탕으로 전문 댄서분들이 8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것을 그 9월 달에 축제 개막 무대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오. 뭐 춤을 이제 좋아하시거나 또 춤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또 못 춰도 괜찮다고 하니까 예. 금정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동현 아나운서 춤 좋아하죠. 한번 신청해 보시. 제가 조금 이렇게 비공식적인 춤이어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좋은 춤을 한번 배워보는. 예, 너무 사적으로만 주니까 예, 공적으로 한번. 예, 네. 춤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사진 교류전이 있다고요? 예,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의 사진 작가분들이 작년부터 이제 사진 교류전을 열어오고 계신데 뭐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뭐 독창성과 다양성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뭐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행사라고 하고요. 네네. 그 사진의 어떤 지역의 역사를 한번 써가보고 변화와 도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각 지역에 이제 5명의 사진 작가들이 총 15명의 작가들이 올해도 이제 함께 사진전을 개최를 하는데 16일부터 23일까지고 18일 날 오후 4시에 오프닝 행사도 개최된다고 합니다. 부산시청 제1, 2 전시실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서부산권 청년 문화의 거점 공간이죠. 사상 인디 스테이션이 10주년을 맞아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고요? 예, 그 사상 서부터미널하고 사상역 근처에 가보시면 컨테이너로 만든 독특한 공간이 있는데 네, 청년 네. 문화 공간 사상 인디 스테이션입니다. 이곳이 올해 이제 7월달에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운영하고 있는 이제 부산문화재단이 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번 달 말까지 10주년 기념사업 회상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지역의 이제 청년 인디 문화 및 뭐 서브컬처의 거점 공간으로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뭐 사진전, 또 국내외 유명 댄서나 그래피티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뭐 공연, 워크숍,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스트리트 댄스나 비보잉, 그래피티 뭐 이런 서브컬처들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인디밴드 공연도 있다고요? 네, 특히 이제 7월 12일 저녁 7시에 인디 워홀 공연이 개최되는데 10주년의 기념 의미를 담아서 부산 지역의 청년 뮤지션들의 합동 공연으로 꾸며진다고 하는데 2013년 개관 당시에 공연을 진행했던 언체인드나 뭐 에브리 싱글데이 또 제이통이 10주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공연에 나서고 또 최다 이제 공연 사상 인디 스테이션에서 최다 공연 출연자인 조태준 또 부산 그루브도 이번 공연에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연은 이제 무료로 진행되는데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2023 수영구 북토크 소식이네요. 예, 수영구와 수영문화도시센터에서는 지난 이제 6월부터 지역 저자와 소담 이야기 나누는 우리 동네 북토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책과 문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진행되는 행사고요. 이제 7월 14일 금요일에는 이동주 책방 동주 대표와 함께 도도수영 8A에서 엄청 작아 많아 빨라라는 책으로 뭐 어린이 과학, 그림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 또 21일 금요일에는 김미연 작가와 함께 아무것도 아닐 수 없는 말들이라는 책으로 뭐 독립, 지역 출판을 주제로 두두 디북스에서 이야기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목요일에는 이슬기 그리출판 대표와 함께 책방 동주에서 1인분의 삶과 또 1인 가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니까 책을 좋아하신다면 수영문화도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 추천해주고 계신데 이번 달은 어떤 곳 추천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북토크와 관련해서 수영구의 독립 서점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독립 서점이라고 하면 대규모 뭐 어떤 자본이나 큰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작은 서점을 의미하는데 네. 생활 가까이 문화 공간으로 역할하면서 최근에 이제 전국 각지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특히 이제 수영구에 이러한 독립 서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제 망미동 쪽에는 몇 군데가 같이 몰려 있고 뭐 거기에 채식 식당이나 독특한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뭐 망미골목, 망미단길이라고 불리면서 좀 유명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 한동안 뭐 서점이 좀 사라지다가 요즘 카페 모임 공간 같은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수영구에는 어떤 그러면 독립 서점이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책방 동주는 망미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뭐 최초의 자연과학 전문 서점이라고 하고요. 자연과학 분야 도서를 좀 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그 인근에 이제 망미동에 비오누 책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여행과 지역에 관한 책을 소개하는 곳인데 특히 이제 부산에서 출판된 책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또 내부 곳곳에도 예술 작품이 있어서 갤러리에 온 듯한 분위기가 있고요. 끝으로 이제 광안동에 두두 디북스가 있는데 카페이자 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시와 공연, 북토크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커피와 차, 술을 또 함께 책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뭐 책방 나들이가 아니라 그냥 카페 나들이가 되겠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예술 플랜B의 송교성 대표였습니다. 부산에 다시 없을 대단지가 온다. 예, 오늘 또 비가 오후에 온다네요, 그죠? 아유, 참.
아유 비가 오더라도 좀 조금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칠까요? 예.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남기고요.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갈치 아진면 18,189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